인공지능 솔루션을 구축하는 과정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한 뒤에 레이블링을 하게 됩니다. 이 레이블링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평가에서 목표했던 성능에 도달하게 되면 다음 배포로 넘어가게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성공하는 과정은 드물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부터 반복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과정이 전체 AI 개발 과정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요. 긴 경우에는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잘 준비할 건가를 결정해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잘 AI를 개발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AI를 동작시키는 환경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학습했던 데이터와는 다른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런 경향이 나타날 때마다 재학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는데요. 보통 이제 AI를 개발할 때는 POC, 우리가 생각했던 컨셉을 검증하는 POC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이 POC 과정에서는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보통 잘 나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장에다가 적용하다 보면은 처음에 학습할 때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성능이 이제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전체 데이터 세트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초기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 세트는 일부분이 될 수 있고, 그걸로 커버가 안 되는 다른 어떤 유형의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면 POC에서는 성공했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할 때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다시 재학습하는 그런 고난의 과정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AI 개발하는 과정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뭔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됐고, 예전에 이제 AI 하면 무조건 빅데이터라는 말들을 썼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에는 잡음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잡음들이 이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는 특정 방향으로 학습을 끌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잡음인지 아닌지 제대로 판단을 못할 수도 있고, 데이터 수를 확 늘림으로써 잡음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컨셉에서 빅데이터라는 말들이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빅데이터라는 거는 뭐 공짜로 되는 건 아니고, 데이터를 모으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진행해야 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학습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에는 굿데이터, 앤드리용 교수님이 굿데이터하고 데이터 센트릭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요. 이 굿데이터라는 거는 데이터 속에 내재된 어떤 잡음을 최소화시키고 사전에 데이터를 미리 이제 기획해서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소량의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굿데이터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모델 센트릭이라는 예전의 개념, 모델들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 볼까 주목했던 데에서 좋은 데이터를 써서 학습시키면 성능이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컨셉에서 데이터 센트릭 AI라는 말도 요즘에 사용되고 있는데, 모두 동일한 이유에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를 개발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통계하고 굉장히 유사한데요.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유권자가 한 500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00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그 500만 명이 투표한 결과와 예측된 결과를 얻으려면 아마 우리가 1000명을 선정할 때 굉장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겁니다. 성별이라든지 나이, 학력, 재산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팩터들을 잘 고려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1000명을 잘 선택하면 그 1000명이 유권자 500만 명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 이 굿데이터도 역시 동일한 개념입니다. 많은 데이터를 확보. 그러니까 아까 동일한 개념에서 보면은 여론조사의 수를 늘리면 뭐 1000명이 아니고 100만 명
또 500만 명 이렇게 늘리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100만 명의 결과를 얻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전에 유권자를 알고 있다면 그 중에 굉장히 선별해서 선명을 골라서 그 사람들로부터 조사를 한다면 좋은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듯이 AI를 개발할 때도 동일하게 초반에 데이터를 잘 기획하고 그거에 맞는 데이터를 준비해서 학습을 시킨다면 굳이 빅데이터를 준비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AI 시절 이전에도 데이터를 증강하는 방식들이 많이 쓰였는데요. 저희 회사도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전에 예전에 룰베이스 시대에서도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이건 뭐냐면 데이터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게 다 쉽지가 않으니까 실제로 환경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예측을 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에 진동이 생기거나 또는 초점이 잘 안 맞아 있는 경우에는 영상이 뿌옇게 나오는 블러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 확보된 이미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한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그런 영상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런 또 블러링을 시켜주는 정도까지도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이런 개별 상황에 대한 사진을 다 확보하지 않고도 충분히 한 장의 이미지로 수만 장, 수십만 장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거를 학습에 집어넣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데이터 증강 방법은 간단하면서 효율적이긴 하지만 정형화된 분량, 즉 원본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분량에는 이와 같은 방법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생기는 분량의 형태는 이렇게 정형화된 분량만 있는 게 아니고 사전에 분량의 모양을 예측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얼룩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얼룩 같은 것들은 사전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제너레이션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뭔가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음 장에 보시는 것처럼 사전에 이제 어떤 분량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산업 현장에 가보면 양품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데 분량 데이터는 몇 장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양품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전체적인 어떤 코스트 펑션을 최적화시키는 쪽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양품 데이터에 의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양품 데이터는 잘 판정하지만 분량 데이터는 잘 판정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결과처럼 분량의 분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분량들을 사전에 AI를 통해서 만들어내게 된다면 초기 그 AI 성능을 끌어내는데도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제 AI 개발할 때 마지막에 한 2~3% 성능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쓰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증강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잘 검출 못하는 분량들을 대폭 늘려서 검출하게 되면 최종 성능을 올리는 데에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EasyDeepAg이라는 툴을 개발을 했고요. 이 EasyDeepAg이라는 툴은 AI가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보통은 이제 생성형 네트워크, 겐이라고 부르는 그런 류의 인공지능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실제 분량과 거의 유사한 분량, 아까 간단한 조작만으로는 생성할 수 없었던 다양한 분량 형태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슬라이드에서 GT라고 부르는 거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 분량을 의미하고요. 저 왼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 회사에 있는 EasyDeepAg이라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량을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실제와 유사한 이거를 이제 보통은 포토리얼리스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실제와 유사한 분량을 만들어냄으로써 학습 효율을 아주 빠르게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실제로 저희 회사의 그 EasyDeepAg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동영상 그 분량들을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가죽 표면에 특정 영역을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만 해주면 저희 이지디펙 툴이 해당 위치에 이렇게 분량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실제와 아주 유사한 분량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직물 표면 위에도 간단하게 표시만 해주면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의 사실적인 분량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CB 영역에도 특정 위치에 이렇게 표시만 해주면 거의 사실과 같은 분량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실제와 비슷한 어떤 합성 영상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AI의 성능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이지디펙과 같은 툴을 사용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AI 개발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엔비디아에서도 드라이브심이라는 합성 영상을 개발하는 어떤 툴을 개발해서 발표를 했고, 그게 이제 자율주행 차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게 했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이 툴 역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인공지능 개발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누군가의 예측에 의하면 2030년 경에는 실제로 이런 리얼 데이터보다는 리얼 데이터의 포션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합성으로 이렇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합성으로 만들어낸 데이터들이 인공지능 학습에 많이 튀어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제 데이터와 거의 유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 성능을 끌어올려야 되는 이유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